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대련 한인 성당에 있고, 사실 안중근 정신찾기 운동본부라는 대련에서 새롭게 음,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에서 의원을 맡으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데, 이번 동북삼성 청소년 역사 캠프라는 주제로 1강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를 떠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흔히 속된 말로 국뽕이 가득 차진다,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역사는 무수히 반복되어 왔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 삼선 청소년 역사 캠프에서 우리가 러일 전쟁에도 배우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것인데, 다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주변국들하고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에서 첫 강 안중근 의사, 그분이 누구실까? 그분이 무엇을 말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이라는 아주 좋은, 정말 오늘날 유엔에 아주 기초가 될 법한 그런 저서를 맨 마지막에 집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변국들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안중근 의사는 주변국들과 먼저 협력과 평화를 강조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님이라는 것이, 안중근 의사, 여러분들은 안중근 의사님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토 히로부미, 혹은 하얼빈역에서 총성 3방 빵빵빵, 그리고 여순 감옥 정도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안 의사님이 잡히시고 재판받고 돌아가셨던 바로 그 감옥 말입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님하고 관련된 연구 주제는 정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방금 이야기 드린 주변국들과 함께하는 동양 평화론도 있고요. 또 그분의 애국주의, 경제관, 그리고 경제 공동체, 천주교셨던 그분의 신앙관, 유해 발굴 현황, 그리고 또 수많은 명언들이 있죠. 혹시 안중근 의사님의 명언을 한 개라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어린 시절, 아마 우리 학생들 나이 때였을 거예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서 가시가 돋친다. 이런 그분의 명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안중근 의사님이 애들 보고 책 보라고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 욕밖에 없다. 남을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무튼 그분의 수많은 명언들을 하나하나 나열만 해도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말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수많은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잘 하지는 못해요. 왜? 우리 삶에서 너무 멀게, 안중근 의사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중근 의사의 유언, 크게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옥중에서 말씀하셨던 유언과,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국 직전에 오늘 강의 주제인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산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유언은 언제 말을 하는 건가? 글씨로 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사형장 앞에 올라갑니다. 사형장 앞에서 변호사한테 이 말을 우리 동포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죽기 1초 전에 변호사한테 말을 해준 것입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이게 맨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언제나 1등, 2등을 다투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누구 존경해요? 한국 위인들 중에. 세종대왕. 네. 을지문덕. 아, 좋아요. 네. 김유신. 네. 이순신 유관순. 장군과 세종대왕, 아마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존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인물이지만 이분들이 왜 1등, 2등을 할까요? 그 이유는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떡하니 있고요. 이순신 장군은 동전에 있고 세종대왕은 한때 가장 비싼 화폐 중에 하나였던 만원권의 주인공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 문제에 이 두 인물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시험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세종대왕을 존경은 합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시험 기간만 되면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나왔던 김종서, 치국이, 자경루, 집현전, 사군육진, 팔도지리지, 농사직설, 훈민정음, 혼천이, 정관보, 황희정승, 세종대왕과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중근 의사님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 시험 문제에 외울 게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울 게 딱 두 단어. 하얼빈역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이것만 외우면은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는 재수생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이제 수능을 다시 보는데 괜찮아? 힘들지 않아?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문득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근데 안중근 의사님에 대해서 알아?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친구가 몰라요. 신부님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안 이사님을 좀 자주 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이사님을 자주 접해야 된다. 왜? 이 말은 시험 문제를 많이 공부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가깝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가깝게 여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분이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의 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되면 이 세계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3위가 연예인이고 2위는 유튜버고 1위는 뭘까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물론 이거는 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지하게 대답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은 1순위가 대기업이고 2순위는 뭘까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리고 부동의 0순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벌 2세. 아빠가 재벌이 아니라서 애들의 꿈이 망가졌어요. 아빠가 재벌이어야지 애들이 재벌 2세가 되는데, 농담식으로 하는 말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장래 희망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사하는가? 왜 대기업에 들어가고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잘리지 않고 나는 돈도 적당히 벌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하면 혹은 내가 가게를 차리면 실패할까 봐 너무나 그게 싫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어쩌면 알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드물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실패를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요. 많으면 2번, 3번, 4번. 아니 우리 친구들도 이미 실패를 경험해봤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오르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공부를 할까?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꼴찌로 살아갈까? 맨날 놀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구나 좌절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그 좌절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난 차라리 좌절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OECD 자살률 1위가 한국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3년째 1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대요.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 좌절을 못 견뎌하고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실패하면 그냥 다 삶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넘어졌다가 일어나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 못 걷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아마 90% 이상은 다 똑바로 어떻게 이렇게 걸을 것입니다. 똑바로 걸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아기 때 걷지 못했습니다. 아기들이 온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2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미 2000번이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분들입니다. 안중근 의사 안이사님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안이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안중근 의사님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훌륭하게 실패한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실패한 영웅.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이사님이 직접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PPT에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안이사님이 맨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말을 해요.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보통 마침내라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영웅적인 모습, 하얼빈에서의 세 방의 총성, 그리고 그분의 애국심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겐 안이사님의 이 최후의 유언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실패라는 것인데, 그런데 안이사님은 그 실패 안에서 우리들한테 다 자신의 꿈을 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혜사님,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안혜사님은 언제나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삶을 사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간략하게 한번 바라보면은 그분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올라가고 있는 안중근 의사님의 삶에 관한 안중근 의사님의 삶의 양력인데요. 이거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볼 텐데요. 안중근 의사님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의 희망, 부동의 영순위가 뭐라고 했죠? 재벌 2세. 안중근 의사님은 사실 재벌 2세였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냐면 엄청나게 많았고 바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팔고 땅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굉장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안중근 의사는 6살 때 맨 처음 작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버지 안태훈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이 탄압의 대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식구들과 함께 큰 규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에 결혼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16살에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16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고 달달하게 나의 배우자와 오래오래 살고 아기도 낳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안희사님은 달달한 결혼 생활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농민들이 진입을 하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하게 되면서 안중근 의사님은 결혼을 하자마자 전쟁터에 갔던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홍위 장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들로부터 1000포대의 쌀을 노획하고 군량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혼에 결혼을 막 하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 생각이 실패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을지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나라에서 야, 너 그거 군량미 1000포대에 획득을 했다며 그거 다시 내놓을래? 라고 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돼서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서울의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집안 전체가 그 잘 살던 집안 전체가 도망가게 된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역시 또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 안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안중근 의사님이 직접 말을 해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을 전부 다 바꿔줄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안중근 의사님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아니, 안중근 의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말 아실 거예요.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의 엄마죠. 안중근 엄마가 아들이 사형 선고를 당하기 전에 잡혀가니까 야, 너 그냥 거기서 죽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어.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와, 어떤 엄마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이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명동성당에서 천주교를 접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또 거기에서 만났던 신부님, 빌헬름 신부님을 만나면서 그때 빌헬름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야, 이거 큰일이다.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한국을 주장할 것이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한국을 관할하려고 할 것이니 한국이 참 위태롭게 되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안희사님은 애국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점 국가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점 위험하게 되기 시작을 하자 안중근 의사는 이제 이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며 항일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어떤 좋은 일이든 무언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좋은 의지도 있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동지들을 섭외하고 또 투자를 받으려고 상하이로 넘어가요. 상하이로 넘어가서 민혁잉이라는 굉장한 상인, 돈이 많은 사람한테 3번을 방문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좋은 일을 하자, 애국운동을 하자, 같이 힘써보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못 받게 됩니다. 또 서상근이라는 상인도 찾아갔는데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1푼도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뜻을 품고 한국에서 상해까지 넘어갔으나 그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집니다.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실패 속에서 괴로워하던 중에 상하이의 어느 성당에서 르각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안중근 의사가 깨닫게 됩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었구나.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민심도 단합이 되고 사회가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안중근 의사는 교육 사업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무학교를 설립을 하고 돈이 학교를 인수를 해가지고 교육 산업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교과서에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교육 사업을 합니다만 국제 정세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야,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을 텐데 초, 중, 고 합치면은 총 몇 년이에요? 1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야, 교육이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나라가 내일이면은 일본한테 팔려갈 것 같고 이게 너무나 위급하다 보니까 교육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이제 직접 의병 활동을 해야 되겠다. 왜? 안중근 의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전쟁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의병 활동에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가지고 의병이자 대한민국 참모 총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의병 활동을 벌입니다. 의병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의병 활동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2차 의병 활동 엄청 성공적이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포로를 이만큼 잡았는데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그 당시에 많은 의병들은 일본군 포로를 잡으면 일본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의병을 잡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 포로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부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안중근 의사님 미쳤습니까? 지금 왜 이들을 풀어줍니까? 라고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만국 공법에 따라 이럴 수가 없다. 포로들도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바로바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들을 처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포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풀려나니까 일본군 포로들이 풀려나니까 어떻게 해요? 풀려난 포로들이 자기네 부대를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모시모시 저기 안중근 의사의 엄청난 군대들이 저쪽에 숨어 있고 또 이쪽에도 숨어 있고 저쪽에도 숨어 있습니다. 라고 다 일러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들이 안중근 의사의 부대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안중근 의사의 군대는 완전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대패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12일 동안 딱 2끼밖에 못 먹습니다. 도망가느냐고 12일 동안 2끼만 먹으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완벽하게 대패를 해서 쫓아오는 일본군을 피해가지고 12일 동안 2끼만 먹으면서, 그것도 겨울이었거든요. 여기 만주 지역 얼마나 추워요. 만주 지역이라고 하면 저기 하얼빈 그쪽인데 그 추운 겨울에 12일 동안 2끼만 먹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반병신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몸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의병 활동도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실패로 끝날까요? 의병 활동을 하는데 총도 사야 되죠. 군량미도 있어야 되죠. 옷도 사야 되죠. 폭탄도 사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조선의 부자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실패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기가 싫어요. 내 돈 그냥 날아갈까 봐. 그래가지고 야, 저 인간한테 투자를 하면은 망한다더라 해서 의병도 모이지 않고 무기 살 돈도 없어가지고 더 이상 안중근 의사는 의병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안중근 의사를 역사 속에서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의병도 못 모으게 되니까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단지동맹, 안중근 의사 하면 여러분 손가락 이거 알아요? 손가락 여기 이렇게 자른 거, 안중근 의사 다 손가락을 잘라 가지고 동맹을 30여 명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 동맹을 결성해 가지고 하얼빈 역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3번 빵빵빵 저격을 하고 112년 전 3월 26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안중근 의사님은 민족의 슈퍼 영웅이 아니었어요. 무패 행진을 하고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 오히려 무수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패 속에서도 매일매일 다시 일어났던 이 안이사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안이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안이사님은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실패를 겪고 성적이 안 좋거나 친구랑 싸우거나 엄마 아빠랑 싸우거나 혹은 가정이 조금 불안하고 가정이 편치 않다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은 끝이야 라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안이사님은 다시 일어나 보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다독입니다. 우리에게 안이사님처럼, 안중근 의사님처럼 올바른 마음과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이 세상은 안중근 의사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 가치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안중근 의사님을 단지 시험 문제로만 취급을 하게 될 때, 혹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의 인물로만 취급을 하게 될 때에는 안중근 의사는 나의 삶에 큰 힘으로써 나를 일으켜주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먼저 어른들의 몫입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한테 안중근 의사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수록 단순히 역사 속의 문제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문제집으로 끝나는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안중근 의사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은 각종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안중근 의사를 자주 접하게끔 마련해야 되겠고, 우리 친구들도 안중근 의사를 어떤 시험 문제 속의 한 인물 혹은 동양평화론이라는 뭐 조금 어려운 듯한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나의 삶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의 롤 모델로서 어떻게 하면 안중근 의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찾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안중근 의사를 조금은 가깝게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삶을 가까이 여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히 하나의 메아리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조금 가깝게 한다면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민족의 독립,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자주 독립, 우리가 직접 일어서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독립에 우리 친구들이 안중근 의사님의 유언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 삶 안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살고자 하였던 안중근 의사님의 울림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수많은 좋은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단 한 가지, 실패에도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실패에도 일어나는 이 세계가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분명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짧게 안 의사님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